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또다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깨고 내려가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새로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366 이 지점에서 떨어지면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1689에서 11,366 이 구간이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11,038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 있잖아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1689 밑으로 내려와서 147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의 변동성 기간이 일단 있습니다. 1478을 터치하기 전에 일단 변동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기간 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 올라오게 되면 하락세 큰 흐름, 큰 추세가 바뀌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큰 흐름은 주봉에서 보면은 좀 잘 보입니다. 이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런 중장기적인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이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추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때 추세 변화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까지 또다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긴 하지만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변동성 이 두 번의 기회 때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1,000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1689 근처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변동성 기간에 여기를 뚫고 올라오는지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4.738 104.738을 다시 위로 올라왔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105.292 105.292를 깨고 상승하지 않게 되면 일단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4 밑으로 104.738 밑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고 내려오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유치 않게 되면 105.292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흐름까지는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106.544에서 한번 덜컹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덜컹하고 덜컹해서 상승하게 되면 108 여기까지 최대한 108.510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 되면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1.860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강달러가 약화되기 때문에 투자시장에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골드 스팟을 보게 되면 1780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780 밑으로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780 위에 있으니까 1780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1835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가 여기가 관건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위로 올라가고 나서부터 12월 7일 날에 1780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현재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지세가 세다.
현재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지세를 깨고 밑으로 내려올 것인가,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지세가 이렇게 세게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는데, 하여간 이번 주에 1780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되는지 위에서 마감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11,038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을 해서 11,366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인 시장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66B 이상 상승을 해서 갭 상승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캔들로 올라오면 안 되고요. 갭 상승으로 해서 66.B 이상 일단 올라가게 되면 코인 시장은 가격 방어에 나설 것이다. 현재도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많이 밀리고 있는데 무슨 가격 방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가격 방어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벌써 저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5B 밑으로 내려가는지 66B 이상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USDC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아이디어 차트에서는 45B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였는데, 딱 새로운 캔들이 생기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4 이제 일단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44.807B 이상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게 좋다. 44.807B는 일단 여기 밑으로 내려왔네. 44.07B하고 44.807, 그러니까 하여간 44네요. 44B에서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책이 없죠. 이렇게 또 마냥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 USDC가 갭상승을 해가지고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여준 다음에 조금씩 이제 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법정화폐로 환전이 돼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아예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USDC가 자금이 빠지게 되면 이런 주식시장과의 그런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 디커플링이 커지게 되면 지금 나스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USDC가 갭 하락을 해서 계속 내려간다 하게 되면 그런 주식시장의 그 추세와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USDT의 자금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USDC의 그런 자금이 빠져도 USDT의 자금이 빠지지 않고 일단 버텨주게 되면 가격 방어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격 방어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코인 시장이나 신생 투자 시장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투자 상품들이 주식 시장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금이 이동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만큼 바로 떴죠. 그러한 식으로 자금이 이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BTC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집중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한 김에 가능하면 최소 여기까지는 터치를 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여기까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알트코인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이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하느냐 아닙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하니까 이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상승세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 위아래로 또 이렇게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 그런 상승세를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려면 그냥 아싸리 그냥 쭉 상승을 했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낫지. 이게 찌끔찌끔씩 가면은 휘말리는 거죠. 그러한 휘말리는 게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파르게 쭉 왔다가 일단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때는 파동 없이 그냥 쭉 올라왔어요. 11월 27일부터 해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상승을 했습니다. 악셀레이터만 받고 상승을 했다가 현재 여기서 행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행발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승세가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은 생각이라서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USDT 도미넌스가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렇게 많이 상승하고 조금 떨어지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조금 떨어지고 또 많이 상승하고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차피 코인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하락 캔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래야 코인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7.86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저께 설명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네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0.072 이상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0.067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변화가 없는 구간에 현재 있다. 가능하면 이 장기 상승 추세선 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1128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좀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1000포인트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답이 없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여기 이 구간은 924에서 1196 이 사이는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만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승으로 턴할 때까지 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비트 이더리움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얘는 단기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네요. 153만원, 148만원 요 사이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구간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구간을 잘 넘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일부터 변동성인데 업비트 차트에서의 변동성은 좀 약간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일단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는 중요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지 이 구간을 깨고 올라가는지 일단은 중요한 흐름이 고작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이날이고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들은 흐름이 이랬습니다.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BTC USDT 차트입니다. 어제의 캔들이 16,428 밑으로 내려왔다가 현재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16,428을 깨고 내려와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새로운 흐름은 깨졌다. 그러면 새로운 흐름이 깨졌으니까 하락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드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16,428.78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 그러니까 12월 17일경부터 시작한 변동성이 12월 24일경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12월 24일 날에 이 위에서 있는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90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도부죠. 그 교도부가 17,115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일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단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단기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17,88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16,428에서 깨져가지고 12월 24일 변동성 기간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구간 15,475 이 구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급락을 하게 되면 14.8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17,880까지 올라가던 이 15,475로 떨어지던 일단 그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일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이 위치에서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12월 23일 날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고 거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기간이 12월 24일이니까 사실상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12월 23일 날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만약에 상승을 해서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기 시작한다. 16,590 위에서 일단 상승을 해서 지지를 하루, 이틀, 3일에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16,590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면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겠고요. 얘는 밑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되면은 저항을 받기 시작한 4일째 때 숏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저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저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실상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 구간이 왜 중요한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현재 이 구간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러한 기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딴 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지 여기서 깨지는지 그것만 보시고 이게 깨졌을 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590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1차 매도 구간은 17,115 이 지점입니다. 이걸 딱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가 1차 매도 지점입니다. 1차 매도 지점은 이제 그거 이유는 이제 단기 급등선 여기 HA 하이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터치하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서 버티려면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보를 해놔야 이게 흔들어도 버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익도 안 얻고 그냥 이 변동성을 다 버틴다? 힘들죠. 그러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선물 차트입니다.
신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16,580 위에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롱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16,422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저항을 받게 되면 숏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자, 얘가 저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거래를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받는 것 같아. 여기서 롱으로 잡았다가 쭉 떨어지면서 이제 스탑로스 손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서 저항 받을까? 해서 숏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롱으로 올라오면서 손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점에서 벗어나는 걸 보시고 하시는 게 낫다. 지금 16,422에서 16,580 요 사이는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160달러 정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쳐다보세요. 그래서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내려가서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낫고요. 일단 일봉상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가 위에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때 일봉상 5일선에 터치를 해서 상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일봉상 5일선을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여기서 사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얘가 일봉상 5일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롱으로 들어갔는데 얘가 맞고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만약에 못 하시게 되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거는 뭐냐면 손절을 진짜 하실 수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손절을 안 하시게 되면 청산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거래. 뭐 1시간 봉이니까 원래 단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은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켈빙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하여튼간 짧은 거래를 여차하면 바로 스위칭 하던가 여차하면 바로 거래를 종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셨으면 그러한 의미가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 것이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 16,984에서 진입한 거는 지금 계속 유효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죠. 한 가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럴 때가 애매합니다. 자, T1을 터치를 했어요. 이를 딱 터치를 하면서 만약에 16,580에서 스탑로스를 딱 걸어놨다던가 아니면 여기 1시간 봉에 마이너스 100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걸어놨다 하게 되면 일단은 수익을 받겠죠. 그런데 얘같이 이렇게 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15,840 대비해서 16,161 만약에 15,840이 아니더라도 15,908이더라도 하여튼간 이 구간에서 두 번째 매도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을 때가 애매한 거예요. 이거 터치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본인의 선택이 일단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차트를 보고 있었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일부 터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려고 했던 그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이 금액의 한 반 정도라도 근처에 왔다가 올라갈 때 터는 게 낫고 만약에 안 보고 있었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쓰라릴 수가 있습니다. 왜 쓰라릴 수가 있냐면 16,422가 새로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 의해서 터치를 하고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매도하고 두 번째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리고 여기 본전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놨어요. 거래 종료를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매도가 안 되고 쭉 올라가지고
그냥 여기서 거래가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에 여기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얘가 여기로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5일선을 타고 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 매도하려고 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딱 터치하고, 만약에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해도 여기를 딱 터치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넘어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 위로를 딱 터치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파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매도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위에서 팔아라. 이 변동성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아,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아, 롱으로 잡았는데, 그럼 이렇게 다시 하락하고 있네? 반드시 여기서 넘어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지지받는 모습, 일봉상에서 최소 1일에서 3일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조금이라도 봐야 되겠죠. 좀 캔들이 좀 나와서 좀 움직이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1시간 봉에 MS 시그널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MS 시그널선이 현재 16,580을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 가격이 여기 있고, 그러면 계속 있다 보면은 이 MS 시그널 지표가 이제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얇아지기 시작해요. 얇아지기 시작하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일단 롱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롱을 진입하십시오. 그래서 MS 시그널선이 이렇게 얇아졌다가 상승 표시로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또 보이게 되면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롱으로 진입하시게 되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1차 매도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여기하고의 의미는 틀려요. 여기는 중요한 지점이 없어요. 1시간 차트에 대한 중요한 지점은 여기 있죠. HA 로우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HA 하이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1시간 차트에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봉 차트 이상 거가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봉의 이상 중요한 지점이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로 내려왔을 때서부터 그 전서부터 여기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것보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되면 여기하고 틀리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MS 시그널 지표가 얇아지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얇아져서 상승세로 변했을 때 가격이 살짝 올라오면 16,580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되면 그때 롱으로 진입을 하면 된다. 첫 번째 매도 구간 근처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6,984가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입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거는 좀 약해요. 하지만 여기 있거든요. 요거 1시간 차트에 나온 선 16,938.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딱 올라오게 되면 16,938 근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여기를 근처까지 딱 터치하고 이렇게 쓱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곳에 여기 진입했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애매하다. 여기서도 손절이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는데 밑으로 내려서 숏을 나왔어. 그러면 16,42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숏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스위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진입한 거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거래 종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이 나가요. 그리고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숏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숏으로 진입했는데 상승을 해. 그러면 상승을 했다가 16,580 위로 올라와. 그러면 롱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건데 스위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 종료를 여기서 매도를 해. 그래서 손절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손절을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된다? 거지가 될 수 있다. 어차피 거래를 할 때 그러한 위험을 안고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힘든 구간에 먼저 도달을 했지만 조금 잘 쳐다보고 계시면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6,422에서 저항을 이렇게 쭉 받게 되면 여기 T2 구간, 이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매도 구간입니다. 숏으로 진입했을 때 첫 번째 매도 구간. 그리고 이번에는 16,422에서 떨어지게 되면 좀 더 길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구간 15,328,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터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14,824,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서 거래가 종료가 안 되면 계속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중간에 뭐 바꾸실 필요도 없고요. 일단 쭉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신다던가 뭐 차트 볼 시간이 좀 약간 별로 없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러면 저같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길게 잡고 갈 수 있는 곳에서 포지션을 잡고 길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 숏을 잡고 계속 내려가면은 뭐 길게 먹는 거고, 여기 첫 번째 매도 구간을 터치하고 상승을 해서 나의 본전 그 지점을 딱 터치를 해서 거래를 종료를 하게 되면 수익이 적지 않습니까?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수익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가격은 하락했지만 현재 무기한 선물에서는 할 게 없다. 왜? 그냥 계속 진행 중이니까. 뭐 할 거는 없어요. 봐야 되겠지만 현물에서도 사실상 지금은 할 게 없어요. 뭐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6,428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할 거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현재로서는 뭐 할 게 없어요. 무기한 선물도 현재 그 포지션이 신규로 들어갈 때 이제 단기적인 대응 그 구간에 일단 있지만 일단 벗어나는 흐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벗어나려고 하긴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16,580 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MS 시그널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은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위에 있는 걸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할 거 없는 구간에 일단 들어왔다. 가능하면 알트코인에 대한 퍼블리시는 자제를 하고 이제 비트코인 하나, 알트코인 하나 딱 두 개씩 이제 올릴 생각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일단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글 쓰는 것보다 눈으로 딱 보고 바로 딱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시간적 좀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걸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해가지고 XRP를 일단 아이디어로 올려놨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이디어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XRP는 상승의 힘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1791 사토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급락을 하게 되면 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한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서 2771 사토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이 구간으로 들어올 겁니다. 0.1628에서 0.2196 이 구간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터치하고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XRP는 말씀드렸지만 수익 보는 방법을 기존의 방식보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존 방식은 주식을 거래했던 것처럼 매수를 하고 위에서 팔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에서 팔고 이러한 거래로는 XRP를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계속 늘리고 나의 매수 원금은 계속 빼는 그러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그거는 XRP 자체의 악재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할 힘이 없어요. 이러한 코인들은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의 매수 원금은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야 싸다 사자, 더 떨어져 싸다 더 사자, 더 떨어져 싸다 더 사자. 매수 원금만 계속 들어갑니다. 나의 투자금만 계속 집어넣고 소득이 없다. 하락한 만큼 상승을 하면 좋은데 하락을 해서 옆으로 많이 행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매수 원금을 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나의 매수 원금은 계속 빼면서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는 계속 늘려가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천천히 그런 식으로 늘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답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XRP를 물려 있어. 그래도 그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분할로 매수했던 지점가들이 다 거래소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얘가 여기서 매수했던 거, 만약에 556원에서 매수했던 거, 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상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해야 되면 556원에서 매수했던 거 이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매수했다 그러면 요 위에서 101만 원을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에 해당되는 코인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그러한 거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타 토큰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구간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523 사토시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승의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 장기 하락 추세선을 넘어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현재 다시 터치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이 힘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일단 상승하게 되면 이때와 틀리게 새로운 흐름, 새로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위치에 현재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하락을 해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새로운 흐름은 다 깨지는 거죠. 다시 올라올 때까지. 언제? 그러면 여기겠죠. 3월달이네. 3월달 전까지는 볼 필요는 없겠죠. 그때 뭐 변동성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 쳐다볼 건 없고요. 하지만 얘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 442 사토시에서 지지를 받네? 그러면 새로운 흐름으로, 새로운 추세로 전환이 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 하락세를 보이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봉에서는 이렇고요. 일봉에서 봐야 되겠죠. 일봉에서는 모양새는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락을 해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BTC 마켓 차트가 일단은 버텨주게 되면 최대로 하락할 것은 0.589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서 1.073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요 마이너스 100지점이 현재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이 밑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내려왔네요. 여기서 버텨야 된다. 이제 0.752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여기인데 많이 떨어졌네. 350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떨어졌네요. 일단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세타 토큰에 왔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16.4K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는 거,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6.4K를 깨고 이제 밑으로 쭉 떨어져 그러면 일단 하락세가 강하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강하게 하락세가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보유 코인에 대한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능하면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